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내 심장은 마치 한국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긴 비행 끝에 드디어 도착했지만 피로보다 가슴의 설렘이 훨씬 더 컸다. 나는 박수진, 서울 본사 글로벌 전략기획팀의 팀장이다.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출발 전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으며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다. 내가 직접 고른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푸른색 한복은 나를 상징하는 옷이었다. 회사에서는 정장을 권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한국의 전통과 기술의 조화다. 그 메시지를 내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한복의 고름을 정리하면서 긴장도 됐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다. 와, 정말 아름다운 옷이네요. 옆자리의 승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통 의상인가요? 네, 한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내 대답에 승무원도 지나가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정말 멋져요. 비행 중에 많은 승객이 당신 옷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 말에 처음으로 안도감이 들었다. 현대사회에서 전통을 지킨다는 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으니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이 세계에도 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심호흡을 했다. 이제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한복의 치맛자락이 우아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건 호기심과 감탄이 섞인 눈빛이었다. 전통 의상을 입고 비즈니스 출장을 온다는 결정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서울 본사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마지막 준비를 하던 때가 떠올랐다. 수진 씨, 정말 한복을 입고 갈 건가요? 서양에서는 너무 눈에 띄지 않을까요? 김 부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제품의 핵심 가치는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잖아요. 저 스스로 그 가치를 직접 보여주고 싶어요. 내 대답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수진 씨답네요. 언제나 자기 방식을 고집하죠. 비행기 안에서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옷을 입고 미국 사람들 앞에 서면 어떤 반응일까?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넘어서는 건 자부심이었다. 이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을 떠나기 전 어머니가 특별히 가져다준 고름은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었다. 어머니는 내 허리에 고름을 묶어주며 말했다. 수진아, 이 한복과 고름은 그냥 옷이 아니야. 우리 가문이 정신이 담긴 물건이란다. 네가 한국의 얼굴로 세계 앞에 서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그때 어머니의 눈빛에 담긴 자부심이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무엇보다 나는 내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싶었다.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표현수단이니까. 박 팀장님, 정말 인상적이네요. 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 부장이 말했다. 이번 계약의 상징적 가치를 완벽히 보여주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대답하며 자부심을 느꼈다. 비행의 피로가 조금씩 밀려왔지만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공항 안을 걸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 개인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인천의 공기는 서울 도심과 달랐다.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이 뺨을 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활기찬 소리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었다. 이 부장은 내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며 이번 계약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회사는 북미 시장에서 크게 도약할 수 있어요. 박 팀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이 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어깨에 얹힌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났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졌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 발걸음은 가벼웠다. 몇몇 사람이 내 한복을 보고 미소 짓는 걸 느끼며 자신감이 더 커졌다. 이번 출장은 분명 성공할 거야. 그렇게 확신하며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공항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때까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내가 직면할 모욕과 도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될지 전혀 몰랐다. 입국 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짐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안도했다. 심사관이 내 한복에 관심을 보이며 친절하게 대해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멋진 전통 의상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이런 반응이 이어지자 내 불안은 그저 기우였나 싶었다. 짐찾기 벨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몇몇 사람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한복을 바라봤지만 불쾌함보다는 자부심이 더 컸다. 그 옷 정말 멋지네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한 여성 관광객이 다가와 물었다. 물론이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사진을 몇 장 찍으며 감탄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 전통 의상이죠? 정말 우아해요. 특별한 행사라도 있나요? 비즈니스 미팅이에요. 우리 회사의 가치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서 그 메시지를 담아봤어요. 그녀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순간들이 내 선택에 자신감을 더해줬다.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가치라는 걸 다시금 느꼈다. 드디어 내 가방이 벨트 위에 나타났다. 가방을 들고 출구로 향하려는 순간이었다. 잠시만요. 이쪽으로. 딱딱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이 서 있었다. 이름표에는 강이라고 적혀 있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강 요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다. 그의 눈빛에서 불쾌한 감정이 읽혔다. 의심, 편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좋은 감정은 아니었다.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입국 심사는 이미 끝났는데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강은 코웃음을 치는 태도였다. 당신 옷이 좀 특이하네요. 뭔가를 숨길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내 귀를 의심했다. 이건 한복이라고. 한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특별히 뭔가를 숨길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강은 비웃듯 말했다. 그래요? 그 넉넉한 치맛자락 밑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모욕적인 말투였다.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감정을 억눌렀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은 아무도 제지당하지 않았다. 나만 붙잡힌 거였다. 그 순간 이건 단순한 보안검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제가 한국 사람이고 전통 의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심받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어떻게든 침착하려 애썼다. 강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더 강압적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이건 보안 절차야. 따르지 않으면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어.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조여왔지만 나는 품위를 지키기로 했다. 저는 이미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의심스러운 행동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저만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게 따지자 강은 불만스러운 얼굴을 했다. 특별한 복장은 추가 검사 대상이야. 이건 규정이라고. 그의 말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주변에는 다양한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처럼 제지당한 사람은 없었다. 그럼 다른 전통 의상을 입은 분들도 검사하나요? 저기 저분은 한복 치마를 입고 계시고 저기 아프리카 전통 의상을 입은 신사분은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예의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강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떠올랐지만 이내 더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내 권한에 반항할 셈이야?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몰렸다. 수치심과 분노로 가슴이 가득 찼지만 나는 내 품위를 지켜내기로 했다. 아니요.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는 겁니다. 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강을 똑바로 바라봤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려 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명백한 차별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얌전히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내 권리를 지킬 것인가? 다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보안팀을 추가로 부를 거야. 강이 위압적으로 말했다. 나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의 표정은 다양했다. 호기심, 동정, 불쾌감,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건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대응에 따라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 가방을 여기서 열어. 강 요원이 공공장소에서 가방을 열라고 했을 때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가방 안에는 계약서 원본과 한국 장인이 정성껏 만든 선물이 들어있었다. 공항 로비의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들을 꺼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죄송하지만 개인 공간에서 정식 검사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요. 정중히 부탁했지만 강은 단호했다. 그럴 필요 없어. 여기서 열어. 그의 목소리가 더 강경해졌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공간에서 검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말하자 강은 화가 난 듯 경고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도 있어. 그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다.
주변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들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불법인데요. 무슨 혐의로 체포한다는 건가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강희 눈에 자신이 이겼다는 듯한 빛이 떠올랐다. 내가 굴복할 거라 생각한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가운데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당당히 맞서.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 눈빛에는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호기심, 동정, 불쾌감, 그리고 명백한 지지를 보내는 눈빛도 있었다. 협조할 의사는 있습니다. 다만 제 권리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 더 이상 논리나 설명이 통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다. 전화 한 통만 걸어도 될까요? 강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미리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상대는 서울의 유명한 법률사무소였다. 여보세요. 박수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는 아버지에게 걸었다. 아버지는 내 목소리만으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채는 분이다. 언제나 그랬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아빠, 공항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강이라는 보안 요원이 제 한복 때문에 의심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지금 어디야? 정확히 말해. 제1터미널 출구 근처예요. 보안 요원이 공공장소에서 가방 검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곧 변호사들을 데리고 갈게. 아버지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전화를 끊고 강을 바라봤다. 그는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누구랑 통화했어? 제 아버지랑 변호사예요. 이 상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대답하자 강의 표정이 바뀌었다.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일이 복잡해졌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법률 상담은 자유지만 지금 바로 가방을 여는 게 빠를 거야. 강 요원이 여전히 강압적인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내가 변호사를 부른다는 말에 조금 흔들린 것 같았다.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때 협조하겠습니다. 나는 단호한 태도로 대답했다. 강은 내 주위를 맴돌며 계속 압박을 가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나에게는 일종의 보호막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10분, 15분. 강은 점점 더 초조한 모습으로 무전기로 누군가와 계속 대화를 나눴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다. 상황이 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았다. 당신 때문에 절차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강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부당한 대우에 따를 이유가 없으니까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마음속에서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원칙의 문제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괜찮으신가요? 정말 부당해 보이네요. 필요하면 제가 목격자로 증언할게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큰 용기를 얻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정말 큰 힘이 돼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런 순간에 타인의 지지는 큰 힘이 됐다. 점점 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공정함에 관한 문제라는 걸 나도 깨닫게 됐다. 정확히 어디에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단호했다. 강 요원이 내 전화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자제했다. 제1터미널 출구 근처예요. 보안 요원이 공공장소에서 가방 검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곧 변호사들과 함께 갈게. 아버지의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다. 아버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성공한 사업가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리모델링 사업에도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 인물이었다. 그의 말은 곧 도움이 올 것이라는 신호였다. 전화를 끊자 강이 물었다. 지금 그게 누구야? 제 아버지예요. 곧 여기 오실 거예요. 나는 자신감을 되찾으며 대답했다. 강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확신에서 불안으로 바뀌는 느낌이었다. 가방 검사는 계속 진행할 거야. 그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지만
목소리는 이전보다 약해져 있었다. 내가 어떤 배경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확인해보니 사무소에서 온 메시지였다. 박수진 양, 현재 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서류도 보여주지 마세요. 15분 이내에 도착 예정입니다. 메시지를 읽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요원은 여전히 압박을 가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모든 협조를 하죠.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이 장면을 촬영하는 이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게 불편했지만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목격자가 있다는 건 부당한 대우가 더 커지기 어렵다는 뜻이니까. 괜찮아요? 옆에서 한 미국인 여성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네, 감사합니다. 곧 변호사와 가족이 올 거예요. 그녀는 격려하듯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한복 정말 멋져요. 그런 이유로 차별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말에 작은 위로를 느꼈다. 이런 상황에서도 타인의 따뜻함과 이해를 느낄 수 있다는 건 큰 힘이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도 작은 소동이 일어나는 듯했다. 누군가 상사에게 이 상황을 보고한 모양이었다. 그러더니 공항 안에 기자들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순식간에 여러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내 사건은 이미 개인적인 문제에서 더 큰 무대로 확장되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한 기자가 강에게 물었다. 강은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을 더듬었다. 일반적인 보안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기자들이 나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통 의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겁니까? 질문이 이어졌지만 나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침묵을 지켰다. 곧 변호사가 도착할 예정이라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강은 점점 더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무전기로 계속 누군가를 불렀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졌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다. 박수진 씨,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한 기자가 물었다. 죄송합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코멘트를 삼가겠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기자들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지만 카메라는 여전히 촬영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보니 검은 차량 행렬이 도착하고 있었다. 그것도 5대나 되는 차량이었다.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온 것이다. 수진아, 이리 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늘 그렇듯 차분한 톤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위압감이 있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그쪽으로 가려 했지만 강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아직 검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을 막을 법적 근거가 뭡니까? 아버지의 질문에 강은 말을 더듬었다. 그때 아버지 옆에 있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제 의뢰인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면 그녀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막으면 부당 구속이 됩니다. 단호한 말투에 강은 반박하지 못했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걸어가자 아버지는 두 손으로 내 어깨를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괜찮니? 네, 아빠, 이제 괜찮아요. 그 순간 두려움과 분노가 모두 사라지고 안전하다는 느낌만 남았다. 아버지는 내 옆에 서서 강과 공항 관계자들을 돌아봤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엄격함이 담겨 있었다. 공항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창밖을 보니 방금 도착한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5대라는 숫자가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내 가슴은 다시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 아버지가 와줬으니까. 첫 번째 차에서 아버지가 내렸다. 늘 그렇듯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깃들어 있는 듯했다. 뒤따른 차들에서는 정장 차림의 남녀가 나타났다. 변호사들일 것이다. 다른 차들에서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내려 주변을 경계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고 공항 안이 순식간에 환해졌다. 아버지와 변호사들이 공항 안으로 들어오자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다. 그들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적지는 분명했다. 나를 향해 곧장 걸어오고 있었다. 강요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평소에는 권력을 남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달랐다. 수진아,
아버지는 내게 다가와 두 손으로 내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안도,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다. 괜찮니? 네, 아빠, 괜찮아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강요원을 바라봤다. 자네가 내 딸을 붙잡은 사람인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강은 말을 더듬으며 대답하려 했다. 저는 그저 제 직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수상한 복장이라서. 그때 공항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수진 양,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들어 그들의 말을 막았다. 당신들은 내 딸에게 뭘 한 겁니까?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 순간 공항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이번 일을 인종차별과 권력 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진 씨는 단지 한국 전통 의상을 입었을 뿐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책임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내 곁에는 아버지와 전문가들이 있었고 이 부당함과 싸우는 주체가 됐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일이 될 겁니다. 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대로 주변에는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우리를 향해 있었다. 이 사건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공항 측은 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공항 책임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박수진 양, 일단 개인 공간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죠. 아버지가 대답했다. 우리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대기실로 안내받았다. 가는 길에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이 일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갈 거라는 게 손에 잡힐 듯 느껴졌다. 대기실에 들어가자 공항의 최고 책임자가 사과를 전했다. 박수진 양과 가족 여러분, 이번 일로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공식 사과문 발표,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적절한 처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에 최고 책임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모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큰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그 대화가 오가는 동안 나는 아버지 옆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아줬다. 그 손길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의 마음이 전해졌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그랬다. 내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다.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작게 속삭였다. 네, 아빠가 말하는 자랑스러움이 뭔지 알아요. 절대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선 모습이죠.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소동으로 많이 지쳤지만 그 한마디에 마음이 구원받는 기분이었다. 공항 책임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강요원, 즉시 직무 정지를 명합니다.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강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다른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를 데려갔다. 한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뒷모습만 남았다. 박수진 양, 이번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책임자가 우리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 직원의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보안 절차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진심이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다. 말로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내 딸이 겪은 굴욕, 그리고 이 사건이 드러낸 더 큰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할 겁니다. 아버지의 말에는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옆에서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번 일을 통해 나도 많은 사람이 겪는 차별과 편견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저는 다행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내 말에 주변의 시선이 모였다. 기자들도 계속 메모를 하고 카메라를 돌렸다. 우리는 공식 사과뿐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 문화적 감수성 훈련 강화,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보상제도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공항 책임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이번 일이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었다. 우리 측 변호사는 추가 미팅을 제안했고 정식 논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었다. 수진아, 가자. 오늘은 많이 지쳤을 테니. 아버지가 내 팔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딸에 대한 자부심과 걱정이 동시에 떠 있었다. 아니요, 아빠, 저 괜찮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명예를 지켜낸 한국 여성으로 당당히 일어선 것이다. 그리고 이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이번에는 내가 질문에 답할 차례라고 생각했다. 박수진 씨, 오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기자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어요.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적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침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어요. 저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제 행동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대답에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고 일부는 작은 박수를 보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회적 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한국의 품격과 전통을 세계에 증명한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공항의 최고 책임자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이어갔다. 박수진 양,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의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사과문 발표, 문제 직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인종차별과 권력 남용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책임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공항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안에서 보호와 사랑이 느껴졌다. 수진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아빠, 이제 괜찮아요. 대기실 밖에서는 기자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고 몇몇 기자가 문을 두드리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박수진 씨, 잠시만 말씀 나눌 수 있나요? 나는 변호사의 눈치를 봤다. 그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금은 쉬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대응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다. 피로가 밀려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네가 보여준 용기가 정말 대단했어.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야. 더 큰 의미를 가질 거야.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빠, 저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요. 대기실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공항의 최고 책임자보다 더 높은 직급으로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박수진 양, 저는 공항 운영 본부장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희는 즉시 내부 조사를 시작하고 모든 직원에게 문화적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제 딸이 겪은 굴욕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겁니다. 본부장은 다시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다. 명확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팀이 본부장과 논의를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한 행동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다. 대기실에 있는 동안 스마트폰이 계속 진동했다. 메시지와 전화가 쇄도하고 있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나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저에게도 용기를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고였다. 나는 깊이 숨을 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수진아, 이제 호텔로 가자. 좀 쉬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챙겼다. 대기실을 나서자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박수진 씨,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기자들 사이로 나를 이끌며 말했다. 나중에 정식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지금은 대기해주세요. 기자들은 아쉬운 듯 물러났지만 카메라는 계속 나를 향하고 있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인천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공포와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평화로워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네가 이 일을 잘 헤쳐낸 덕분에 많은 사람이 변화를 느낄 거야.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아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호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서자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한복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공항에서의 장면이 계속 반복됐다. 강이 차가운 목소리, 기자들의 플래시, 아버지의 단호한 눈빛,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스마트폰을 켜자 SNS에 올라온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한복을 입은 한국 여성, 인천공항에서 인종차별을 겪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이미 수십만 번 조회되고 있었다. 내 모습이 화면에 비쳤다. 한복을 입고 당당히 서 있는 나, 강과 대치하는 나. 댓글창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달려 있었다. 정말 멋져요. 저도 용기를 내야겠어요. 이런 차별이 아직도 있는 줄 몰랐어요. 화가 나네요. 댓글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사건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금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호텔방에서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인천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회사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수진 씨, 회사는 당신의 행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꼭 참석해 주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회의라니? 하지만 곧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 사건이 회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테니까. 아침을 먹으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이번 출장의 본래 목적은 5천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됐다. 나는 한복을 다시 입기로 했다. 어제 입었던 그 한복이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정을 내렸다. 이 한복은 더 이상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내 신념과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호텔 로비에 내려가자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박수진 씨, 오늘도 한복을 입었네요. 어제 사건 후에도 전통 의상을 고집하실 건가요? 계약식에 압박감은 없나요? 질문이 끊이지 않았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인터뷰는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차에 올랐다. 아버지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진아, 오늘 특히 예쁘다. 고마워요. 아빠, 차 안에서 나는 계약서를 최종 확인했다. 이 계약은 우리 회사에게 북미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서 있다. 파트너 회사의 본사 건물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줄을 서서 맞이해줬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경의가 섞여 있었다. 어제 뉴스를 봤을 것이 분명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그 시선에는 의심도 편견도 없었다. 오직 존중과 환영이 담겨 있었다. CEO 마이클 김이 직접 나와 양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박수진 씨,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제 당신의 용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씨,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의 환영에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은 계속 말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한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완벽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이 더 의미 깊게 느껴집니다. 그의 말에 미소가 번졌다. 이 순간 모든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회의실에 안내되자 양측의 임원들이 자리에 앉았다. 나는 한국 측 대표로 중앙에 앉았고 김은 미국 측 대표로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오늘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은 연설을 시작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을 넘어 양국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특히 박수진 씨가 보여준 문화적 자부심과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저희도 이번 파트너십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기술이 현대적인 접근법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연설은 짧았지만 마음을 담아 말했다. 가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어제의 모욕적인 경험이 오히려 나에게 힘을 준 것이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이 계약은 한국 기업의 북미 진출에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기에 많은 언론이 취재에 나섰다. 서명이 끝나자 김은 내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시대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박수진 씨와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서로가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맞잡는 장면은 여러 카메라에 담겼다. 틀림없이 내일 신문 일면을 장식할 것이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번 계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혁신을 결합해 새로운 제품 라인을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 장인 정신과 현대 기술의 융합으로 독창적인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비즈니스 관련 질문이 이어진 후 역시 어제 사건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박수진 씨, 어제 공항에서의 사건으로 인해 미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나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다. 대답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었다. 아니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문화적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더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 씨와 그의 팀이 보여준 진정성 있는 환대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내 대답에 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도 박수진 씨의 용기와 품격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점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하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김의 발언에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다. 그의 지지 발언은 나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레세션이 이어졌다. 많은 사람이 내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정한 관심과 존중이 담겨 있었고 차별적인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박수진 씨, 정말 인상적인 용기를 가지셨네요. 제 딸에게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쁩니다.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레세션이 끝난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김과 주요 멤버, 그리고 우리 측 멤버들이 모였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솔직히 어제 일 때문에 오늘 계약에 영향을 줄까 걱정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은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부당한 일에 제대로 맞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김 씨와 회사에서 보여준 지원이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협력 관계가 더 의미 깊어질 겁니다.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진정한 문화 교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파트너십을 더 단단히 만드는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인천의 야경을 내려다봤다. 불과 며칠 전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불안과 기대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확신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 한복을 벗으며 깊이 숨을 내쉬었다. 이 옷은 이제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니라 내 자부심과 용기의 상징이 됐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인천의 밤하늘이 깊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한복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 옷은 이제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니라 내 자부심과 용기의 상징이 됐다. 공항에서 겪은 모욕적인 경험은 아픈 기억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수진 씨, 정말 멋졌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잠시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인천의 거리는 활기차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몇몇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미소를 건넸다. 그들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한국 여성의 품격과 전통을 세계에 알린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산책 중에 우연히 한국 전통 찻집을 발견했다. 간판에는 광장다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 전통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마치 서울의 광장시장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어서 오세요.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 정중히 인사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혹시 박수진 씨 아니세요? 뉴스에서 봤어요. 네, 맞아요. 나는 살짝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그녀는 기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어제 뉴스를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이곳으로 와서 이 가게를 열었는데 가끔 전통 의상 때문에 이상한 눈초리를 받곤 했거든요. 박수진 씨처럼 당당히 맞설 용기가 없었는데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 신념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녀는 나를 위해 특별한 차 세트를 준비해줬다. 한국 전통 녹차와 한과를 내오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도 이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했다. 박수진 씨 덕분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손님이 평소보다 많아진 느낌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요? 그럼 정말 기쁘네요. 문화는 공유될수록 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해요. 녹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공항에서 겪은 아픈 경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찻집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나왔다. 따뜻한 햇살과 사람들의 미소가 나를 감싸는 듯했다. 나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다. 곧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 한복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다. 이 옷은 이제 내 여정의 중요한 일부가 됐다. 앞으로도 계속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호텔을 나서기 전 마이클 김의 초대를 받아 그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의 아내와 두 딸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줬다. 특히 15살인 딸 에밀리는 한복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말 예뻐요. 저도 입어보고 싶어요. 에밀리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물론이죠.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한복 입는 체험을 꼭 해보세요. 정말요? 아빠, 다음 휴가는 한국으로 가요. 에밀리가 아버지에게 조르자 마이클 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 이번 계약으로 한국에 갈 기회가 많아질 테니까. 그런 소소한 대화가 문화 교류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경험이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게 더 큰 이해로 이어질 것이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한국 SNS 계정에 수만 명의 새로운 팔로워가 늘어나 있었다. 공항에서 한복을 입고 당당히 대응한 내 영상이 큰 화제가 됐고 많은 젊은 여성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박수진 씨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전통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게요. 해외에서 공부 중인 한국 학생이에요. 박수진 씨처럼 당당히 살고 싶어요.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이야기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다. 호텔방에 돌아와 짐을 마저 정리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간다. 한복을 다시 한번 꺼내 바라봤다. 이 옷은 이제 내 자부심의 상징이자 이번 여정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창밖에는 인천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불안과 긴장은 이제 없었다. 대신 확신과 자부심만이 가득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회사 사장님에게서 온 전화였다. 수진 씨, 내일 서울로 돌아오지? 본사에서 환영 준비가 다 됐어. 환영이요? 무슨 뜻인가요? 네가 모르는 사이에 너는 한국의 영웅이 됐어. 많은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고 문화부에서도 내 행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단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 저는 그저 제 신념대로 행동했을 뿐인데요. 그게 사람들을 감동시켰어. 진심은 전해지는 법이야. 전화를 끊고 발코니로 나가봤다. 따뜻한 밤바람이 얼굴을 감쌌다. 하늘에는 별이 무수히 빛나고 있었다. 그 별처럼 세상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는 사람이 있겠지. 나도 나만의 빛을 내기 시작한 걸까?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수천 년 한국 문화의 생존이자 자부심이다. 이번 경험을 통해 그 가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다면 이 고난도 의미가 앗다고 생각했다. 다시 한복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공항에서 한복을 입고 당당히 섰던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느껴졌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영원히 내 안에 남을 것이다. 세상은 편견이 뿌리 깊어도 분명 바뀔 수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됐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와 관련된 이야기로 커졌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인천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크게 자라나고 있었다. 자신감, 자존심, 그리고 새로운 사명감. 그게 이번 여정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내려다봤다. 태평양 위를 날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길을 상상했다. 나는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맨이 아니었다. 문화의 전파자로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게 이번 여정에서 얻은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언제나 내 전통과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끝없는 하늘처럼 내 앞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공항에서 한복을 입고 섰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줬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인천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서울로 돌아오며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한복을 입고 공항에서 당당히 맞섰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그때의 두려움과 분노는 이제 자부심과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맨이 아니었다. 한국 문화의 상징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회사 동료들과 직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박수를 치며 나를 환영했다. 박수진 팀장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김 부장이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와 존경이 가득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 함께한 결과예요. 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가 터져나왔다. 공항을 나와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거리는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졌다. 한강을 건너며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차 안에서 김 부장이 말을 꺼냈다. 수진 씨, 이번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과가 아니에요. 당신이 보여준 태도와 행동이 회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저는 그저 제 신념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그게 사람들을 움직였죠. 사장님도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차원에서 문화적 가치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하셨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 회사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직접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을 대표해서 보여준 품격과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리더의 모습이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는 더 큰 도약을 할 겁니다. 사장님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환영을 받을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회의실로 안내되자 임원들과 직원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다. 사장님이 먼저 말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박수진 팀장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계약을 성사시킨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문화와 품격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는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라는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여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문화적 자부심과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의 가치를 지키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말에 또 한 번 박수가 터졌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익숙한 공간이지만 마음은 새롭게 느껴졌다. 책상 위에는 한복이 담긴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고름이 함께 들어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고 한복을 꺼내 바라봤다. 이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나와 한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상징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서울 도심에 있는 광장시장으로 향했다. 회사에서 있었던 환영 행사와 회의로 피로가 쌓였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광장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따뜻한 불빛과 음식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나는 시장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빈대떡 가게에 앉았다. 어서 오세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나를 맞아줬다. 빈대떡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박수진 씨 아니세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살짝 놀랐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역시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딸이 박수진 씨를 보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쁘네요. 빈대떡이 나왔고 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시장의 분위기를 느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어우러져 있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과 삶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다. 한복을 입고 공항에서 당당히 섰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단순히 나 자신을 지키려 했지만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깨닫게 됐다. 저기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다가와 물었다. 물론이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사진을 찍은 후 말했다. 저 해외에서 공부 중인 학생인데 박수진 씨 덕분에 한국인으로서 더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앞으로도 힘내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순간들이 나에게 큰 의미를 주었다. 광장시장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를 맞아줬다. 수진아, 잘 다녀왔니? 네, 엄마.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 그 따뜻한 품에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준 고름 덕분에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 고름은 우리 가문이 자부심이야. 네가 그걸 잘 지켜줬어.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집에 들어와 방으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한복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봤다. 이 옷은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니라 나와 한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상징이었다. 이번 여정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문화적 자부심과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무실로 출근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인터뷰 요청서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그중 문화부에서 온 편지가 눈에 띄었다. 박수진 양, 귀하의 행동은 한국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화 홍보대사로 활동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편지를 읽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문화 홍보대사라니.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새로운 책임과 사명을 의미했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한강의 잔잔한 물결, 이 모든 것이 내가 지키고 싶은 한국의 모습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국 문화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아야겠다. 사무실로 돌아와 팀원들과 회의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라는 가치를 통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내 말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의 다음 프로젝트는 한국 전통 장인들과 협력해 새로운 제품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 시장에 선보일 겁니다. 팀원들의 얼굴에 기대감이 떠올랐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한국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이번 여정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 특히 한복을 입고 공항에서 당당히 섰던 순간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줬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내 신념과 자부심을 지킬 것이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수천 년 한국 문화의 생존이자 자부심이다. 이번 경험을 통해 그 가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다면 이 고난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한국의 품격과 전통을 지키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끝없는 하늘처럼 내 앞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나는 그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됐다. 이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